이슈가 됐었던 뉴스들 조금 더 짚어볼 텐데요. 어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조금 상승하는 와중에 시총이 밀렸었던 CJ ENM이 시총 3위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이슈가 있었는데 김윤석 대표님 어떤 이유로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어제 영업이익이 예상치 보다가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제 또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이재현 회장의 8.15 특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CJ ENM 최근 들어서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었고 또한 거기다가 사드 배치에 따른 우려감 때문에 하락폭을 좀 더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가격적인 매력을 통해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상 영업이익이 187억 원이었는데 141억 원 어제 나왔습니다. 상당히 초반에는 안 좋다. 그리고 증권사 레포트 같은 경우에도 뭐 부진하다라는 목표 주가를 낮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막판까지 해가지고 기관 외국인들의 양매수까지 셀트리온 다음으로 어제 상당히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랜만에 좀 강한 매수세가 보여졌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영화 부분에서 손실을 좀 기록했다라는 건데요. 지금 인천 상륙작전 500만 이상의 관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것 말고는 흥행했다라는 작품이 없었다라는 것 지금 시장에서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60억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콘텐츠 경쟁력은 상당히 좋았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에는 두드러진 실적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영화 부분의 부진이 결국은 실적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어제 반등 나왔던 것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좀 부정적인 요인들은 좀 많이 노출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왕 실적까지 부진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것은 없다. 더 이상 이것보다 안 좋은 것은 없다라는 시장의 전반적인 관점이 있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CJ ENM 어마어마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이런 콘텐츠의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광고 단가가 인상이 된다 그러면은 수익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겠고요. 하반기에 드라마 그리고 해외 시장의 또한 영화 개봉 이러한 부분들까지 지금 우리가 기대감을 한번 모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치가 응답하라 1988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줬고 그때 9만원대였으니까 지금 6만원대에서 앞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은 상황들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상당히 강한 모멘텀이라는 부분들이 부족하겠습니다만은 매물의 압박을 좀 받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는 수급의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넥스인데요. 어제 셀트리온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면서 또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네. 나머지 제약 바이오주들은 그럼 잘 가고 있느냐 하면서 조금 더 주목을 받은 것 같은데 김윤석 대표님은 바이넥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바이넥스 어제 뭐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 좀 반등이 나오는 상황들이었는데 바이넥스의 사실 뭐 실적적인 부분들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 상당히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무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또한 이러한 관련주들 쪽에서 어느 정도 관심들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11월 상장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 힘을 좀 더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넥스는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확대다라고 우선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확대라는 것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장에 이제 뛰어들면서 본격적인 이제 성장 궤도에 올라가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바이넥스에 갖추고 있는 기술력과 설비 이런 보유로 봤을 때에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뭐 크게 받는 것보다는요 전체적인 캐파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함께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기업의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쟁 업체는 많지 않다라는 점 또한 강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바이넥스가 수혜가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실적 발표라는 아직 불확실성한 건 있습니다만은 최근 또한 조정을 받았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부담감보다는 앞으로의 기대감이 좀 더 작용할 것을 보여지고 있고요. 레미케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반기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시장에서 지금 예상했던 것을 2분기 말부터 3분기 초에 좀 어느 정도 일본의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이슈는 크게 잡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에 이건 역시도 뭐 수익성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을 보여지고 있고요. 가장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오늘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한다라는 점을 봤을 때에 뭐 앞으로 뭐 바이넥스나 일신바이오나 이런 서린바이오 관련주들 함께 묶어서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인선 ENT인데요. 김일 대표님 어제 보니까 이게 부지 가치가 이렇게 크다라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도 조금 10% 넘게 올랐어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 좀 더 짚어주시겠어요? 우선은 일산 식사지구 그 옆쪽에 시가화 도시화가 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가장 컸던 점들은 우선 반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제 반기 보고서들이 오늘 내일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줄줄이 제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반기 보고서 통해서 영업이익이 실적이 나왔다라는 건데 실적이 또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6% 증가했다라는 거 이것이 어쨌든 주가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큰 관심들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레포트가 나오면서 토지 재평가액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또 주가에 힘을 실어주는 영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기대치 이상의 실적이었습니다. 실적 좋게 나올 것이다 예상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상황이었고요. 또 특히나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으로 나왔다라는 점을 봤을 때에 매출액이 이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영업이익도 좋아진다라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건축 폐기물 매출이 뭐 60% 이상 증가했다라는 점 또한 중요하게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세종이나 또 일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장이 100% 이상 가동되고 있다라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체적인 일감을 확보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또한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정부가 2020년까지 5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때 경유차 관련해가지고 보조금 지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1,800억 원이었는데 자회사 인선모터스를 통해가지고 이것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인선모터스는 국내에서 뭐 1위로 폐차 이렇게 폐차를 하고 또한 수집하는 업체인데요. 2위 업체보다는 상당히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부채액입니다. 지금 평가액, 장부가액으로 한 700억 정도인데 지금 나와 있는 단가로 매겼을 때는 뭐 2천억 원 이상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자산 가치 또한 좋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알아보겠습니다. 에코프로인데요. 지금 뭐 중국발 사드 이슈 조금 가라앉으면서 뭐 어제 시장에서는 좀 진정된 분위기지만 그래도 사실 걱정들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수주 기대감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삼성 SDI, LG화학 최근 들어 좀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관련주들이 어떤 중국에서 배터리 결국은 되지 않으면서 좀 큰 폭의 하락세를 같이 보여줬었습니다만은 최근 상당히 이제 안정세를 좀 찾아가고 있는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중국 이슈에서 벗어나고 있는 전기차 관련주다라는 거, 우선 삼성 SDI가 먼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에코프로의 공급처는 삼성 SDI를 손꼽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 SDI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시장 확대 등으로 NC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건데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러한 전체적인 관련주도 쪽에서는 같이 긍정적인 흐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소형 전지, 2차 전지에서도 뭐 배터리, 휴대폰 배터리나 또한 노트북, 휴대기기 등으로 활발해졌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대형 전지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또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월 200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19년 1200톤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점을 또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매출액에서 확인될 수 있었던 점들은 양극화 물질이 급격히 늘어났다라는 점은 에코프로의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얼마 전 자금 유치를 했었습니다. 600억 원이었는데요. 이러한 자금 유치를 통해 가지고 재무구조 개선 그리고 생산 시설을 늘릴 수 있는 캐파에 늘릴 수 있는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라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앞서 있는 삼성 SDI나 LG화학 배터리적인 부분 이슈들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업적인 가치를 봤을 때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점 또한 앞으로 우리가 뭐 긍정적인 흐름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김현수 대표님은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좀 보시겠어요? 네, 우선 뭐 외국인들의 뭐 수급의 연속성인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들어왔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쪽에서는 이제 좀 약하다라는 모습을 보았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전일 코스피의 매수량 상위를 보더라도 삼성전자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인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제 주춤하고 있다라는 것. 그 전체적인 수급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주도적으로 들어왔던 삼성전자 쪽에서는 조금 더 매수세가 좀 약해져 있다. 이것이 다른 자금들로 이동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좀 빠른 자금들의 이동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우선 내수주도 같은 경우에 좀 반등세가 나왔었고 제약주도 같은 경우에도 좀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들을 봤을 때에 많이 올라가 있는 것 쪽에서는 외국인들 역시도 지금 굳이 들어오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주 쪽에서 저가 종목 또한 개별주, 중소형주로 좀 이동이 되는 자금들의 흐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뭐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요.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큰 수급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이 옵션 만기일의 큰 흐름들을 보다가는요, 3거래일 정도 흐름들이 지나고 난 뒤에 수급의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광복절이 끝나고 다음 주에 우리의 수급의 흐름에 좀 초점을 두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시장 전략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